네, 그 국내 캐릭터 성공 사례 및 유의사항,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만 좀 참고하시고, 사례가 좀 과거 데이터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뭐 인기가 많은 뭐 펭수라든지 최근에 그 유명한 뭐 겨울왕국 시리즈라든지 글로벌 캐릭터들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시고 계신다면은 그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캐릭터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앞바퀴와 뒷바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어려운 단어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그 앞바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앞부분에서 기획하고 이야기 만들고 마케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매뉴얼들, 특히 이제 매뉴얼 만드는 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는데, 매뉴얼 만드는 법은 제가 따로 한번 짧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다 노출을 시킬 것인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마케팅 방법, 홍보 매체, 그다음에 상품 카테고리는 뭐 타겟팅은 어디에다 뭐 맞출 것인지, 뭐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 참고를 하시면은 그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크게 뭐 벗어나지 않으라고 보고요. 그냥 뒷바퀴, 그 실제로 그냥 액션 플랜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기획이 잘 되고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 기업 같은 경우는 방송이 안 되거나 상영이 안 되면 뭐 극장판 같은 경우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매체를 선정하고 했으나 실제 거기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는 거고요.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재밌고 즐겁고 한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을 얻고 조회수를 통해서 그런 수익을 얻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상품화를 통해서 라이센싱 사업을 했을 때 로열티를 얻으려면 라이센싱이 돼야겠죠.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라이센싱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상품이 나왔습니다. 결국 어렵게 라이센싱이 됐는데 상품이 나왔는데 안 팔려요.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뭐 수도 없이 20년 넘게 유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우수한 캐릭터이고 근데 상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상품이 경쟁력이 없거나 퀄리티가 안 좋아서 캐릭터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니면 다 맞추고 좋았는데 소비자를 원하는 상품군이 아니라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여러분 카카오 프렌즈 많이들 가실 겁니다. 뭐 라인 프렌즈샵도 많이 가실 것이고 거기 가면요 딱 봤을 땐 굉장히 좋아 보이죠. 헬로키티 샵도 마찬가지고 멋있고 좋은 캐릭터 샵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 10번을 가던 100번을 가던 안 사는 제품이 있죠. 예. 그 참고로 뭐 카카오다 해서 뭐 대기업에서 만든 캐릭터 상품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팔린다?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걸 기획한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과 같은 그 직원일 뿐이거든요. 대기업 전체가 모든 직원이 거기에 다 집중해서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팔리는 걸 일부러 만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만들었지만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들 이건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이 되기는 사실 어렵고요. 많은 시행착오와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뭐 드론이라고 해서 다 잘 팔리 아무리 좋아도 안 사는 드론이 있고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또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열티도 실적으로 초반에 계약할 때 금액 자체를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판매 양에 따라서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1년만 계약하고 로얄티가 또 끊기는 경우도 있죠. 계약 기간이 짧거나 캐릭터의 인지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뭐 그런 경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 캐릭터 키워드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것들, 아무리 뒷단에서 어떤 변수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뒷단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인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뭐 분량이 우선 중요하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시마로 예를 들게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몰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둘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 뭐 태권브이도 마찬가지고 쭉 이어졌느냐? 이어져 있지가 않죠. 중단이 됐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일본 만화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참 잘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만화가 일부 있긴 합니다. 뭐 10년 이상 연재를 하는 만화 같은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것들 뭐 드래곤볼, 도라에몽, 그다음 뭐 짱구, 포켓몬, 이거 수십 년간 계속 스토리를 바꾸고 반복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그거는 특히 뭐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재탕, 3탄, 30탄까지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뭐 내용. 만약에 국내 캐릭터들도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꾸준히 이어가야 브랜딩이 되는데 해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캐릭터들, 물론 이제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서 한 방에 뭐 겨울왕국처럼 한번 딱 했는데 인기를 모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은 그 나라의 그 정도 기업의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뭐 자본과 여러 가지 확장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국내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 분량을 내가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은 디즈니처럼 처음에 미키마우스로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디즈니의 모든 수백 마리의 캐릭터들이 한 가족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뭐 반지의 제왕도 있고 뭐 요즘 뭐 어벤져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많은 수백 마리의 캐릭터들이 엑스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전달 매체는 뭐 동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으로 갈 것인지, 그 외에 뭐 플래시, 그 다음에 뭐 디자인으로만 갈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품 쪽은 추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고,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시즌에 또 다른 신상품이 나올 수 있고, 그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단종되는 단명하는 경우도 있죠. 뭐 방송용 애니메이션 같은 거 시즌 1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즌 2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화가 됐을 때는 그 상품 경쟁력 스스로 캐릭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상품 경쟁력 자체로도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사업화,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자인은 아주 당연한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응용과 변화,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작가분들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한번 그려놓은 캐릭터를, 그 다음 변화를 시키지 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은 정작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도 매번 시즌마다 갈아입고 유행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하는데, 캐릭터는 어떤 원형적인 디자인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고수를 하는 것들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이런 시대의 어떤 변화, 트렌드를 봤을 때는 분명히 변화 가능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가장 요즘 인기 있는 펭수 예를 들어 보면 펭수의 디자인 변화, 캐릭터는 아직은 캐릭터의 생김새 이런 건 변하지 않았지만 캐릭터가 입고 나오는 어떤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는 장소 또 그때마다 어떤 행동하는 어떤 그런 리액션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죠.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로키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큰 규모,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축소가 됐지만 아직도 뭐 매장 중심의 어떤 캐릭터로는 굉장히 크다. 거기 주요한 키워드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일 카테고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놀이라는 물놀이의 한두 아이템이 아닌 물놀이에도 굉장히 많고 튜브도 비치볼 튜브, 그다음에 침대 튜브, 그다음에 보행기 튜브,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가방, 뭐 물놀이용 타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놀이 할 때 모래 갖고 노는 거 모래 뭐 삽 같은 거 들어있는 그 장난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 하나가 완전하게 단일 캐릭터 브랜드로 일관성 있게 구성이 돼야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허리에 차고 있는 물놀이 튜브는 키티고 입고 있는 수영복은 나이키고 비치볼은 뽀로로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치 타올은 막 미키마우스고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흔히 말하는 그 상품의 개별적으로 굉장히 좋고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 예, 효용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장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코디를 한다고 그러죠. 색깔로 맞춘다든지 똑같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캐릭터들도 카테고리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헬로키티 같은 경우가 그걸 잘해요. 개별 상품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낫다. 두 번째는 뭐 이제 이건 캐릭터 쪽하고 좀 거리가 멀는 유통 인프라가 우선 유통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인프라는 사실 무시 못하는 이야기고 국내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죠. 유통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의 캐릭터로만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개별 캐릭터는 사실 온라인과 재래시장 쪽 말고는 굉장히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로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뭐 경영 철학 이런 거는 이제 캐릭터를 딱 보는 사람이 토마스와 친구들, 그다음에 뭐 피터 레빗, 그다음에 뭐 무민 이런 것들은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들이나 가치들이 그 캐릭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정 부분 또 고객들이 그거를 인지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캐릭터에 대한 충성도가 또 달라집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키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딱 하나의 메시지. 스몰 기프트 빅 스마일 외에 어떤 뭐 작고 귀여운 뭐 이런 것들이 고객들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빈약하죠. 예. 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라이센싱도 해봤고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닌자고가 가장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도 해봤지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호응을 그렇게 크게 얻지 못했고 닌자고 시즌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신상품들이 실제로 상품으로 이어져서 상품을 사실 까보면은 그 안에 있는 구성품들은 다 그냥 레고 블록 구성품들이죠. 전에 샀던 것과 이번 샀던 걸 사실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사게 되죠. 예. 순전히 상품 판매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레고 닌자고 콘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고, 아쉬운 거는 레고에서 차라리 레고 화랑도 이런 걸 해줬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닌자 쪽으로 가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 좀 화랑을 소재로 한 캐릭터가 아직 이렇게 닌자고처럼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디즈니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죠. 처음에 나왔을 때 모습부터 현재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들은 여기 그림을 딱 멈추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굳이 특색 있는 거는 국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이 노래죠. 서양 캐릭터들은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많은 부분에서 노래를 하는 캐릭터들이 많았죠. 인어공주부터 시작해서 약간 뮤지컬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애니메이션 스토리만 딱 건조하게 딱 봤을 때 사실 내용들이 다 단순해요. 안데르센 동화의 모티브를 땄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외국의 신화나 그런 설화 이런 것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약간의 각색을 해서 미국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역사를 제대로 짧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전통적인 스토리는 사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해외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이야기들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었던 것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좀 노래하는 애니메이션이 앞전에 한 몇 년 전에 프린세스 프링이라고 중요한 어떤 뮤지컬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노래면서 영상을 이제 애니메이션화 됐는데 사실상은 유아동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던 타겟팅이다 보니까 좀 더 올려서 오히려 성인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처음부터 기획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면 라이센싱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완구 업체들 로열티 수익을 배제할 수 없는 또 국내의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뽀로로는 여러분 대일 잘 아실 것이고 요즘도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각색도 많이 되고 있고 뽀로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키워드들이 있는데 과거 자료네요. 요즘은 한 600억, 1000억까지 아직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약 한 600억 정도까지는 제가 매출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토이스토리하고 뽀로로하고 글쎄요, 맞는다 안 맞는다. 뽀로로가 토이스토리처럼 되지 말란 법이 사실 없었죠. 그리고 뽀로로도 사실은 나이로 봤을 때 펭수하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죠. 7, 8살 정도? 그보다 좀 더 어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뽀로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세상과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아동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라는 게 사실 유아동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면은 충분히 토이스토리나 옛날 해외처럼 더 확장된 세계인들 글로벌하게 더 지금보다 그런 인프라를 사실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로버파플리 이제 지금 방송을 할지 모르지만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나왔더라면은 되게 좋았을 콘텐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지속성의 키워드 중에 지속성이 빠져서 결국은 이제 이 캐릭터들이 지금 사실 눈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헬로키티처럼 국내에서 유통, 특히 캐릭터 상품이 아닌 의류로 시작해서 많은 캐릭터들을 의류에 접목해서 나름 매출 규모도
이루었었고, 예, 그 매장도 뭐 200개 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런 캐릭터들이 브랜드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캐릭터가 없이 그냥 컬리수라는 어떤 브랜드로서 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이랜드 포인트4 정도. 여기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고, 이제 디자인적인, 그러니까 키티 전략과 같이, 이제 아동복에 그 곰 캐릭터를 넣어서 구성하는, 특색은, 강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 소스들을 매번 스토리에 맞게끔 변화해서 똑같은 곰인데도 계속 시즌별로 어떤 그 의상 디자인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계속 전년도 시즌 제품과 올해의 차별화를 굉장히 이루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단 아쉬웠던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이 구축이 되고 대로 돼 있다면 굳이 컨텐츠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냥 돈 낭비이고 오히려 구축되어 있는 브랜드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죠. 결국은 뭐 큰 재미는 못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게 예전에 그 라인 프렌즈에서도 애니메이션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2D로. 예. 이런 컨텐츠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오히려 그 캐릭터의 어떤 그 요소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상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만화 웹툰 쪽을 제가 많이 모니터를 못해서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아왔습니다. 열혈 강호 현재도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데, 무협지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무협적인 요소 때문에 그 요소를 좀 하고 있고, 그 드래곤볼하고 열혈 강호 막상 비교를 하자면은 드래곤볼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이 많고, 국내 웹툰들은 대부분 이제 인물 중심의 웹툰들이 많죠. 그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그 태생적인 환경,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열혈 강호가 저는 아쉽게 이제 약간 조선이나 한국적인 어떤 한류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좀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요 이후에 또 더 스토리가 전개될 때 이 주인공 이름은 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주인공을 알고 봤더니 조선에서 넘어왔던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은 또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관 확장에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어떤 서양의 어떤 뭔가 그 불병기들과도 한번 맞서 싸우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런 무공이 서양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마블에 봤던 어떤 엑스맨과 같은, 사실은 몸 자체에서 타고나는 어떤 그런 뭐 초능력 뭐 이런 쪽으로 풀이가 된다면 오히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캐릭터 초록숲 이야기, 요거의 키워드는 몇 가지 이렇게 나열했죠. 예,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퀄리티가 좋았고, 그다음에 실사 스톱모션 이라는 것 때문에 리얼리티도 굉장히 살았고, 스토리도 괜찮았고, 국내 토마스와 친구들과 좀 유사한 버금가는, 단 아쉬웠던 건 그 당시에 KBS라는 어떤 그 매체다 보니 노출이나 홍보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었다. 예. 대부분 EBS를 쭉 틀어놓고 보지, KBS를 쭉 틀어놓고 보면은 어린이 방송이 딱 중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송, 그런 것과 또 방송 기간의 한계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귀여운 것들이 사실 타겟을 잡으려면 사실 여성층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층보다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품화가 많이 확장이 안 돼서 지금 사실은 이제 사라진 캐릭터입니다. 좀 더 과거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저는 이걸 실패했다라고 좀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카이 홀맨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LG에서 그 폴더폰 어떤 그런 캐릭터로서 캐릭터 기획이나 구성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야기도 재밌었고,
지금으로 치자면 펭수와 같이 충분히 어떤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약간의 그 펭수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수줍음이 좀 많고 그러면서 능력은 또 출중한 뭐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뭐라 그러나요? 그 캐릭터 어플리케이션이 그 후에 요거 딱 하나만 딱 내놓고 하다 보니 없었죠. 부족했죠. 예, 스마트폰 외에는 다른 데 쓰기가 굉장히 어떤 색깔 바리에이션이나 이 친구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 금세 사라졌던 캐릭터들. 그리고 카 2, 뭐 카 3,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연령대 확장, 그 다음에 그 영어 원소스에 충실했다. 그 다음에 그 동물, 대부분 이제 캐릭터들, 동물 캐릭터들 중심으로 했던 애니메이션이 많았었던 것에 비해서 그 의인화를 할 때 이 자동차 이런 사물을 의인화한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치 않은데 단순히 자동차를 의인화해서 그친 게 아니라 의인화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자동차가 맞게끔 그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조그만 파리를 차로 이렇게 표현해갖고 날아다니는 모습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대 탑 만화 탑 10 해가지고 한번 뭐 봤는데 슈퍼보드, 둘리, 꼬비, 해모스, 두치와 뿌꾸 이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달러 한인 봤고 해모스 봤고 꼬비도 못 봤고 예. 이 스토리가 그 당시 지금 하더라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 지금 시대에 맞게끔 그 원형만을 굳이 유지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이 시대의 또 유행에 맞게끔 슈퍼보드도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야 될 것이었고 둘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한이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요즘 이제 용감한 여성상 이게 달려라 한이가 굉장히 접목되는 여기서 차이를 두자면 한이는 노래를 안 불렀고 엘사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다르다는 거 한이 같은 경우는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의 어떤 여성 그 남들 흔히 말하는 너무 유행적인 또 아이돌이 되기 위한 한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좀 당당한 소녀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노래가 아니면 뭐 무용도 좋고요. 그 슈퍼보드 만화로 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라는 저 소식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극장판인지 그게 방송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과거에 만들었던 이 디자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거는 지금 저와 같은 아직 기성세대가 보았던 추억과 감동일 뿐이지 요즘 그 어린이들이나 젊은 세들이 이 디자인이 과연 맞겠는가? 다시 예전에 초창기 만들었던 어떤 그런 감성을 그들에게 과연 어필을 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예, 그래서 이 모티브만 다시 갖고 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각색한다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드래곤볼과 슈퍼보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뭐 글자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중에 스토리 분량을 보더라도 드래곤볼 이건 시즌 1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여 편, 드래곤볼 300여 편.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슈퍼보드는 서브 캐릭터가 4호정 저팔계 3장법사, 그타 외에 이제 조금 몇 개 캐릭터들. 드래곤볼은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드래곤볼은 그 다음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서 아이를 낳고 손자까지 보는 뭐 이런 이야기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일본의 역사나 이런 문화를 보시면은 국내의 어떤 조선의 한국의 역사나 조선 고구려 쭉 넘어오면서 했던 역사보다 굉장히 역사의 이야기가 들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화를 통해서 역사화 시키는 거죠. 설화화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사실 삼국지 같은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칼싸움해서 전국 시대 때 각 성별로
사실 성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의 뭐 삼국시대처럼 이렇게 큰 성도 아니고요. 그냥 도시국가, 마을국가, 이 정도의 성주 정도? 그, 우리가 뭐 보는 커다란 성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도 보면 되게 작은 성 있죠? 그, 마을에 그냥 가장자리에 벽으로 쌓아갖고서 이렇게 중앙에 먼저 높게 쌓아놓은 것 같은, 뭐 그런 주다 보니까 만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작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서 자기들도 이 정도의 그 버려의 스케일이 좀 큰 게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어떤 욕심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루토나 보루토, 뭐 건담도 다 대부분 보면은 그런 유의 것들이고요. 한이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영상, 만화 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을 했었죠. 만화가 나왔었고 아쉬운 거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더라. 한이가 뭐 어른이 돼서 그 다음에 아니면 올림픽을 나간다든지 그럼 기타 뭐 또 다른 곳으로 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히말라야 등반을 한다든지 또는 어른이 돼서 코치가 돼서 다시 제2의 한이를 만드는 것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확장할 수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성공한 캐릭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공통점을 쭉 뽑아보면은 성공한 캐릭터 우선 스토리가 참 많더라. 그 재미가 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서브 캐릭터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더라. 예, 대부분 그 성공 캐릭터들 사례들을 보면 그 공통점에 많이 포함이 되죠. 상품화, 그 매체. 예. 사실은 뭐 어디서 시작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재밌고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만화책으로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뭐 유튜브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매체에 많이 그 활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실패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림만 계속 그리고 그 그림도 멈춰 있는 정적인 그림으로만 가는 캐릭터. 전 이거를 민화라고 봐요. 이 시대의 민화. 그게 화산지에 붓으로 그리지 않았을 뿐이지 디지털 민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라고 그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그림만 있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취향, 개취라고 그러죠. 그